안녕하세요. 아이템 모바일 라이모 운영 중인 루이시스입니다. 자, 아이폰 XS 맥스 개봉기라고 분명히 제목을 보셨을 텐데, 자, 아이폰은 어디 가고 페덱스 박스가 보입니다. 자, 안타깝게도 저는 아이폰 1차 출시국에 지인이나 아니면 제가 나갈 일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국내 오픈마켓을 통해서 11일날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이 영상이 촬영되는 4일, 페덱스 부산 사무소에 도착을 해서 제가 직접 픽업을 해왔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하루 더 걸렸겠죠. 자, 요번에 이 아이폰 XS 맥스 특히 가격 때문에 지금 말이 많은데요. 저는 비교적 저렴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 홍콩에 판매되는 가격이 약 153만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부가세를 포함하면 168만원 정도 그렇게 되겠죠. 자, 그렇지만은 전 오픈마켓의 쿠폰 그리고 스마일 캐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문상신공을 이용해서 164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차피 또 외산폰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봉 영상을 촬영해야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불량이라든지 기타 발생에 대한 대응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개봉하기 전부터 이제 영상을 촬영해 보는 거고요. 필요 없는 부분은 좀 잘라내겠습니다. 지금 제가 개봉기가 너무 길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유튜브에 익숙하지 못해서 개봉기가 많이 긴 그 느낌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과감히 좀 잘라내겠습니다. 그럼 감안을 해주시고요. 자, 일단 페덱스 박스 에서는 정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통관 정보 자체가 모바일 폰으로만 통관이 되었기 때문에 제품 정보는 확인할 수가 없고요. 세간에 정상적으로 수입 신고되고 세금 납부된 것까지만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개봉을 한번 해볼게요. 페덱스 박스가 여기서 당기면 열린다고 되어 있네요. 아이고. 자, 이렇게 박스에서 아이폰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레이를 구매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박스가 그레이라고 해서 특별한 건 없네요. 자, 이렇게 또 제거를 해볼게요. 자, 사은품 이렇게 콘센트 들어있는데 쓸 일 없습니다. 저는 외상폰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자, 아이폰 XS 맥스 미개봉 제품이 맞는 것 같고요. 이렇게 실이 그대로 있는 거 보니까. 자,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용량 이렇게 256기가라는 용량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구매한 모델은 아이폰 XS 맥스 스페이스 그레이 모델, 그리고 256기가. 요번에 골드가 새로 나왔다고 골드를 구매를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기존에 골드는 제가 좀 쉽게 질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리고 다른 스마트폰들은 다 이제 블랙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별다른 고민 없이 스페이스 그레이로 주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열어볼게요. 인쇄물 들어있는 박스. 자, 그리고 비닐에 감싸져 있는 아이폰 XS 맥스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느낌 없는데요. 많이 무겁다고 하시던데. 제가 자, 일단 보고요. 아래쪽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어팟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어폰 들어있고, 충전 어댑터는 홍콩용 충전 어댑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5W겠죠. 제가 지금 이 홍콩판 충전 어댑터 하나 갖고 있거든요. 아이폰 8이 지금 홍콩판을 사용하고 있어서 어차피 5W라서 이 충전기를 아마 사용할 일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넣어두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아이폰 XS 맥스 비닐 벗기기 전에 일단은 크기 비교를 먼저 좀 해볼 텐데요. 제가 아이폰 XS 맥스가 제 생각보다 너무 빨리 와서 제가 강화유리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스크래치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홈 버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른편이 아이폰 8 플러스입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셔도 전혀 크게 차이가 없죠. 지금 실제로는 이 길이와 폭에서 아이폰 XS 맥스가 1mm 이하로 조금씩 작은 걸로 그렇게 지금 스펙은 나타나 있고요. 두께는 대신 0.2mm 정도 이 아이폰 XS 맥스가 두껍다고 지금 그렇게 스펙상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겹쳐봐도 차이가 나지는 않고요. 후면에 보면 이제 차이가 좀 나는데요. 아이폰 8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익히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후면에 듀얼 카메라, 가로 배열의 듀얼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고, 자, 아이폰 XS 맥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아이폰 X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로 배열의 듀얼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사과 애플 로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폰 마크. 자, 홍콩 중국판 같은 경우에도 인증 마크나 이런 거는 보이질 않네요. 자, 그리고 차이점이 있다면 또 다른 버튼부의 위치는 다 똑같을 테고요. 이렇게 왼편에 볼륨 버튼과 무음 버튼, 그리고 오른편에는 이렇게 전원 버튼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유심 슬롯까지 이렇게 오른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원띠 이렇게 보이고요. 전원띠가 상단, 하단 이렇게 보이고요. XS 맥스는 이렇게 하단 쪽에 전원띠가 또 하나 더 존재를 하고 있죠. 자, 이것 때문에 지금 네트워크 쪽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 자,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렇게 이슈는 제기가 되었습니다만 주로 버라이즌 사용자들만 지금
이슈를 제기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들었기 때문에 아마 인텔 모뎀을 쭉 사용해도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부분들을 리뷰를 하면서 보면 될 테고요. 일단 뭐 크기 이외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당연히 액정 비율이 되겠죠. 액정 비율, 이 아이폰 8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구형의 상하단 베젤을 갖고 있는 5.5인치 구형 디자인이고요. 자, 그렇지만 아이폰 XS 맥스는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6.5인치의 베젤리스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근데 직접 보니까 생각외로 베젤이 좀 있네요. 저는 작년에 아이폰 10을 못 봐서 이 아이폰 XS 맥스로 이렇게 애플의 베젤리스는 처음 보는 겁니다만은 베젤이 좀 있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느낌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불량 화소가 보이진 않는 것 같기 때문에 이제 바로 비닐을 떼고 한번 다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작년에 아이폰 8 플러스 개봉하면서 이 비닐 제거하는 깜빡에서 욕 되게 많이 들어본 거죠.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비닐 제거가 되었고요. 근데 실제로 뭐 제가 지금까지 다른 중국산 베젤리스 스마트폰도 사용을 했지만은 이 XS 맥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의 베젤리스 같은 경우에는 하단부에 베젤이 없다 뿐이지 나머지 베젤들은 뭐 중국 스마트폰들과 또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뭐 특히 저는 미믹스 2S까지 최근에 봤었기 때문에 특별히 애플의 아이폰 XS 맥스라고 해서 베젤이 좁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하겠습니다. 약간의 베젤이 있고, 그렇지만 실사용에서는 이런 약간의 베젤이 있는 부분이 더 낫겠죠. 그 사진을 봤을 때는 아이폰 XR 저 베젤이 상당히 두껍던데요. 이거보다 더 두껍다면 아유 XS 맥스 구매하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냥 기본 설정 좀 할게요. 자, 홍콩판이지만은 당연히 한국어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아이폰인데 한국어 있고요. 자, 그리고 국가 또 당연히 우리나라 지원할 겁니다. 대한민국. 자, 이렇게 기본 설정이 완료됐고요. 그런데 배전은 약간 있어 보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나쁘지는 않네요. 자, 화면 널찍널찍하게 좋고요. 그렇지만 약간 위에 공간들은 어색한 부분들도 조금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뭐 익숙해지면 괜찮아지겠죠. 자, 지금 이 아이폰 XS 맥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8 플러스보다 크기는 비슷하지만 무게는 살짝 더 무겁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들어봐도 아이폰 8 플러스와 그렇게 무게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들어봐도 아이폰 8 플러스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가벼운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폭의 경우에도 1mm가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립감의 차이를 줄 수가 있나요? 이렇게 뭐 지금 보셔도 크게 차이도 없는데 무게감이 약간 덜 느껴져요. 지금 왼손에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른손잡이거든요. 그럼에도 무게감이 좀 덜 느껴집니다. 새 제품이라 제가 좋아서 그런 걸까요? 일단은 플래시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무게 자체는 좋고, 무게라든지 그립감 아이폰 8 플러스보다 조금 나은 그런 느낌을 제가 지금 받네요. 뭐 이상해요. 분명히 무게가 7g 더 무겁거든요. 그런데도 어차피 뭐 체감할 무게는 아닙니다만은 살짝 더 가볍다는 느낌이 됩니다. 오히려 XS 맥스가. 이것도 참 의외네요. 그리고 이 XS 맥스가 이렇게 프레임이 스테인리스 스틸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이렇게 스펙상으로 제가 봤는데요. 일단은 뭐 들었을 때 느낌상으로는 특별히 온도 차이는 지금 약간 이게 지금 부팅을 처음 해서 그런지 약간 뜨거운 느낌이 계속 지금 프레임 전달되고 있어서 제가 별다른 느낌을 뭐 차이점을 느끼지는 못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뭐 재질상 이 스테인리스 스틸이 알루미늄보다 아이폰 8 플러스의 알루미늄보다 단단하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사용이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제가 직접 보기에 반딱반딱하니 광이 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손에 좀 땀이 많아서 지금 보시면 벌써부터 이렇게 광택이 사라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느낌은 좀 너무 크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지금 플래시보 때문인지는 몰라도 8 플러스보다 조금 그립감이 더 나아서 사용하기도 좀 더 낫지 않을까, 실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이폰 8 플러스는 작년에 구매를 했지만은 아이폰 8에 밀려서 실사용은 안 했죠. 뭐 제가 리뷰를 하면서 다른 기기들과 비교 리뷰를 할 때 비교용으로만 자주 등장을 했었고 실사용을 거의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1년이 다가오는데도 배터리가 99%입니다. 효율이. 영상만 찍었었기 때문에. 이 아이폰 8 플러스는 이제 아이폰 XS 맥스와 뭐 사진이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비교만 해보고 처분을 하면 되겠죠.
더 이상 가지고 똑같은 뭐 아이폰을 계속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폰 8을 또 계속 또 같이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아이폰 8 플러스는 사라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뭐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8 플러스는. 자, 뭐 10S 맥스 지금 느낌 상당히 좋은데요. 일단은 뭐 설정, 그리고 이 스와이프 사용법도 제가 뭐 아이폰만 사용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요즘 샤오미 스마트폰들이 다 이 스와이프 제스처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익숙하기 때문에 뭐 적응에 어려운 거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노치의 활용, 애플의 노치의 활용법 한번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자, 그리고 이 홍콩판 듀얼 심이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심슬롯 한번 볼게요. 자, 뭐 심슬롯은 그냥 봐서는 뭐 특별한 게 없는데요. 이렇게 그냥 심슬롯 심이 하나 들어가 있는 자리가 하나 있고요. 자, 그런데 뒤집으면 또 이렇게 자리가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여기 홈이 있거든요. 홈이 여기 하나, 여기 깎여 있는 홈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도 깎여 있는 홈이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유심을 넣어서 다른 기계들 보면 이 심슬롯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유심을 양쪽에 넣어서 듀얼심을, 물리 듀얼심을 사용하는, 그래서 이 중국 홍콩판 아이폰 XS 맥스는 e심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아이폰 XS 같은 경우에도 e심 지원하지 않고요. 중국 홍콩판 아이폰 XS는 싱글심, 그리고 XR이 이렇게 똑같은 방식의 물리 듀얼심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듀얼심 지원하시는 분들, 물리 듀얼심이 필요해서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홍콩판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리퍼가 안 되죠. 홍콩을 날아가야 하기 때문에, 홍콩을 보내서 리퍼를 받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스마트폰 수리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국내판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듀얼심이든 뭐든 간에. 뭐 국내판도 e심 이용하면 듀얼심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자,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굳이 직구를 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제 리뷰의 편의성을 위해서 계속 스마트폰 리뷰는 내년에도 계속 이어갈 거기 때문에 e심을 사용했다가는 뭐 수수료 폭탄은 물론이고, 그리고 유심기변이 원활할지 또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홍콩판 듀얼심을 구매를 한 겁니다. 이 아이폰 XS 맥스도 처음에는 구매할 생각이 없었어요. XS 정도만 구매를 할 생각이었는데 요 듀얼심 때문에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개봉기는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일단은 조만간에 다시 정리를 해서, 제가 아이폰 10은 없으니까 이제 아이폰 8 플러스와의 차이점 정도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유튜브 영상과 블로그에 포스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테고요. 그리고 카메라도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하죠. 이 듀얼심이 외에 카메라도 구매 결정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카메라 부분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리뷰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